중소법인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외부 감사란 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기관에 의해서 검증받는, 즉 기업 회계의 적정 여부를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 제도입니다.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가 되면 직원의 증가는 물론 이해관계자도 증가하고 투자와 차익 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장점도 많지만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외부 감사는 법인 중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대상이고 유한 책임회사와 합자 한 명회사는 대상이 아닌데요. 먼저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알아보면요. 일정한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외부 감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는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외부 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4가지 조건 중 3가지가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조건 4가지에 사원수 50인 이상이 추가된 5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4가지나 5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무조건 감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2022년 결산 시 외부 감사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2023년 결산 시에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장점은 내부적으로는 회계 처리를 통한 단기 순이익과 정확한 현금 흐름 파악 등으로 의사결정이 용이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신력이 상승됨으로써 외부 자금 유치나 대출에 유리하고 상장이나 M&A 시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회계 처리가 어렵고 그에 따른 행정 처리에 난이도가 상승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감사에 따른 비용도 발생되고 재무제표 자료가 외부에 공시된다는 점도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은 기업 정보의 비공개 선택이 가능한데 외관법인은 상장회사가 아니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절차는 기업 인터뷰를 통해 거래 내용과 증빙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적사항을 적시하거나 관행적인 오류를 체크한 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감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결 거절 등의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 감사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산과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자산 감소 전략으로는 비상장 중소법인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나 이익 소각, 보유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 지속적인 배당 등을 통해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환원시키는 방법이나 부실 자산의 회계적 감액,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및 채무의 상계 처리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익 감소 전략으로는 퇴직금 정산이나 중간정산,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의 지속적인 급여 인상,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계상 등 비용 증가를 통해 이익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과
이익 감소 전략은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 마련과 함께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 감소 전략은 차입금, 외상대금 중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차입금 중 일부를 정리하고 특수관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리하지 않은 부채가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또 세법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외상대금을 차입금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는 세무조사 시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갚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매입처가 같은 경우에 상계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자산과 부채 감소 전략 외에 기업의 물적 분할을 통해 큰 기업을 작은 기업으로 쪼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외감 회피를 위해 사업종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편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미리 점검해서 대비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외감 기준에 가까워진 기업은 2분기나 3분기가 끝나고 가결선을 통해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장 중소법인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전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